현재 아무리 부동산 침체기라 해도 청약 경쟁률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최근에 진행된 청약 경쟁률만 해도 100대 1은 우습게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 청약에 힘을 빼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당첨 가능성을 2배는 높일 수 있는데 계속 실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3년 전에는 방법을 잘 몰라서 넣는 족족 떨어지기도 했고, 그 후로 청약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가족과 친구들에게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고, 그 아파트는 현재 청약 당첨 후 최소 1억 이상은 오른 상태입니다. 주택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신청하면 안 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내 청약 가점은 어느 정도인지, 아파트의 경쟁률은 얼마일지에 따라 그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청약 통장에는 10만원씩 넣어라, 최소 200만원은 있어야 한다와 같은 내용보다는 정말 청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먼저 안전마진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안전마진이란 해당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순간 얼마의 시세 차익이 생기느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4억인데 주위 시세가 5억이다 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1억의 안전마진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안전마진이 있어야 청약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고, 여기는 경쟁률이 얼마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국가에서 택지를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특정 분양가 이상으로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 시세 대비 몇 억씩 저렴하게 분양해서 안전마진이 크고, 민간택지에서 진행하는 경우나 재개발, 재건축, 혹은 상업지역에서 진행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위 시세에 더해 미래 가치까지 더해져 안전마진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이러한 이유로 가끔 누가 봐도 좋은 서울 수도권에서 진행한 청약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미분양 미계약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방의 신도시에서는 경쟁률이 100대 1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분양한다고 했을 때는 안전마진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마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전마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아파트의 진짜 분양가는 얼마인지와, 두 번째로 해당 아파트의 입주 시점의 시세입니다. 이 2가지의 차익이 안전마진이자 시세 차익입니다. 첫 번째, 이 아파트의 진짜 분양가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자면, 분양가면 분양가지 진짜 분양가는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분양가, 아파트 분양사에서 홍보하는 분양가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는 아파트 가격과는 다릅니다. 즉,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는 아파트 가격에는 각종 옵션비와 발코니 확장비,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이 많게는 5천만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최근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건설사와 시행사에서는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비를 높여서 분양가를 싸게 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코니 확장비, 옵션비는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타운을 보시면 분양가가 84 타입 기준 5억 정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양 정보와 입주자 모집 공고는 청약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층과 10층 이상의 가격 차이가 4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84 B타입은 1층이 4억 5,800만원, 10층은 4억 9,8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발코니 확장비가 나오는데요. 발코니 확장비는 70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옵션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전을 제외하고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중문, 아트월, 붙박이장, 냉장고장 등 따로 옵션비를 내고 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옵션을 웬만큼 추가하다 보면 1,000만원은 그냥 들겠네요. 참고로 내가 직접 살 곳이 아닌 투자 목적이라면 옵션은 최소화하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중도금 대출을 보면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또한 우리가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0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가격은 84 B타입 시층 기준으로 분양가 5억에 발코니 확장비 670만원, 옵션비 1,000만원, 중도금 대출 이자 1,000만원으로 총 5억 2,670만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가 워낙 저렴해서 분양가 대비 실제 내가 내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마진을 확인하기 위한 요소 중 2번째인 아파트 입주 시점의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켜고 가장 주변의 아파트 중 가장 신축의 아파트 시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운정 디에트르의 경우 주변이 분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전부 전매 제한인 지역이라 비슷한 입지의 분양권 가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바로 앞 비슷한 입지에 운정신도시 파크프로지오가 2021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매매 물건이 나와 있네요. 아파트를 내놓은 호가를 확인해보니 24평 기준으로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도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24평 5억 5천은 말 그대로 호가이지 시세라고 파악하긴 힘듭니다. 그러면 정확한 실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운정 화성 파크드림 시그니처 아파트를 확인해 볼게요. 이 아파트는 2020년 2월에 입주를 해서 이제 2년이 지난 아파트이고 작년 12월 33평 기준 6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의 호가 또한 낮은 가격으로 정렬 시 33평 기준 6억 6천에 매물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약 6억 5천 정도가 시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 같은 입지는 아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6억 중반인 점을 알 수 있고 시세에 대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2020년식 아파트가 6억 5천, 2024년 완공될 아파트가 5억 2천만 원.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의 안전마진이 얼마라고 느껴지시나요? 두 아파트가 완전 동일한 입지이고 같은 연식이라 하더라도 1억 3천만 원의 안전마진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4년은 더 신축인 점과 초중고 학교에 둘러싸여 있고 새로 조성되는 운정 3지구 내에 있다는 점을 조금 더 높게 쳐줘서 최소 1억 중반 이상의 안전마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안 봐도 높을 거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실제 경쟁률 또한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세대수가 적어서 경쟁률이 높아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요. 이렇게 청약을 넣기 전에 시행사에서 말하는 분양가가 아닌 진짜 분양가를 계산해 보시고 주변 시세를 통해 청약 단지의 시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익이 안전마진이 되고 그 안전마진이 크면 클수록 시세 차익도 커지지만 그만큼 경쟁률 또한 높은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분양단지에 대해 제 카페에서 간략히 브리핑하고 있으니 설명량 참고해서 제 카페 가입해 주시고 유튜브에서도 청약 관련 정보 올릴 테니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이제 안전마진을 확인했으면 청약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도 청약 가점이 높은 경우와 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청약 가점이 높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은 경우 당첨이 되면 청약 통장은 날아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살펴본 안전마진이 큰 아파트라면 당연히 청약 경쟁률도 높고 그에 따라 청약 가점도 높아야 당첨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내 청약 점수가 당첨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변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 가점을 보시면 됩니다. 이 청약 가점 또한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비슷한 입지에 운정 3지구에 있는 제일풍경제 3차 아파트가 작년 11월에 분양을 했고 당첨 가점은 보시는 것과 같이 50점 이상은 되어야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50점 중반이 되면 당첨될 수 있고 60점 이상이라면 안정권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청약홈에서 비슷한 입지의 아파트의 당첨 가점을 조회해봄으로써 내 가점이 당첨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청약 전략을 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가점제로 당첨은 힘드니 추첨제를 노려야 하는데요. 추첨제 선정 비율은 각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냐, 조정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구이냐에 따라 추첨제의 몇 프로가 할당되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평수에 청약 신청을 할 건지 가장 확률이 높은 곳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청약 과열 지역이라 전용 8호 이하는 추첨제가 25%, 전용 8호 이상은 추첨제가 70% 할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84 타입보다는 116 타입이나 118 타입에 청약했을 때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16 타입이나 118 타입의 세대수도 엄청 적은 게 아니어서 가점이 낮은 분들은 당첨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고 실제로 84 타입 대비 경쟁률도 낮았고 추첨제도 높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안전마진이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추첨대가 높은 타입,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급 세대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타입에 계속 신청하시다 보면 당첨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당첨이 되기만 하면 몇 억은 버는 건데 비록 그 확률이 적더라 하더라도 신청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주택 청약에만 목을 매면 안 되지만 청약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하는 건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하는 아파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안전마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가점에 따른 청약 전략을 잘 활용하신다면 청약 당첨으로 돈을 벌실 수 있을 겁니다. 높아심에 말하는 건데 실거주 의무사항이나 중도금 대출은 가능할지 등도 꼭 알아보시길 바라고 나중에 기회되면 주의사항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